ANU 디자인그룹의 이기표 부사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한 6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분석, 리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특화계, 건축계, 당사 소개를 좀 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량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뒷면은 저희 한강의 잔잔한 좀 물결과 그 다음에 한강에 비추어진 서강에서 비추어진 햇빛의 수직적인 패턴을 좀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면 디자인을 좀 했을 때 아파트가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디자인을 좀 임했던 부분들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이 위치도는 뒤에서 좀 제가 좀 보강 설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주민들이 좀 잘 아시니까요. 지금 저희 한강 이촌대호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하면은 강남이라고 보통 더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촌동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근데 강남에서 지금 계층들이
사실은 강북 쪽으로 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주민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이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었다면 강북은 지금 현재 여기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트리마제, 갤러리아폴에 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해서 이 강북 축으로 한강변 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벨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계층들이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단지는 그 축선상에 있어요. 이천 한강대우가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서빙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금 공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고시가 곧 날 겁니다. 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사실은 고밀도입니다. 300%가 넘는 고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설계자의 판단이고요. 그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이 강북 축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단지가 어떤 퀄리티로 갈 것이냐, 이런 고급 주택들이 지금 막 자리 잡고 있는 이 한강변 쪽에서 우리 단지 또한 최고급의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저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사실은 한강 이천 한강공원 쪽으로는 접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남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은 실질적으로 많이 가려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 본다 그러면 서빙고 근린공원이 내추럴한 공원이 좀 보이고 있다. 이 시설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군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단지 쪽으로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북측에는 용산, 남측에는 이천 한강공원,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학세권이 입지에 있다. 이렇게 현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세권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현재 단위 세대라고 하죠. 단위 세대가 지금 9개가 지금 분포하고 있어요. 평균별로 지금 9개가 지금 분포해 있고요. 전체 준공이 난 이후에 저희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이때 당시에 지금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 했다고는 보지만 내진 설계는 좀 미흡하게 지금 적용돼서 건물이 준공된 걸로 현행법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내진 설계 또한 강화시켜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하고 뭐냐 이렇게 좀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중축,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수선은 낙원, 답원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가건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진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수평 중축과 별동 중축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수직 중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직 중축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거의 전국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직 중축은 지금 최근에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단지 저희가 이 수평 중축하고 수직 중축을 할 때 내진에 대한 관련된 보강 절차는 다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진 관련된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D등급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직 중축인 경우에는 B등급, 수평인 경우는 C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건축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내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등급 그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수평중축 C등급 이상 나와야 돼 D등급이 나와버리면 리모델링 자체도 못해요. 그냥 재건축 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수익성이 나오느냐 안 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용적률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적률 체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건축했을 때 기준 허용 용적률까지는 250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서울시에서 나머지 50%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275%밖에 못 갖고 갑니다. 근데 현재 용적률이 300%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평균 재건축 같은 경우 10년이지만 리모델링은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전용 면적에 따라서 리모델링은 그 30평 기준에서 30평 이하는 전용 면적의 40%, 이상은 30%까지는 전용 면적 기준에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많으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라는 부분들이 가옥대장이나 등기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면적은 이 벽체의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벽체의 중심으로. 근데 현행은 벽체의 중심이 아니고 안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실의 공간이라도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겠죠. 현재 계산 방법은. 그래서 안목 치수로 현행법에서 이게 계산이 되고 있다. 뒤에서 제가 설계기호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수치가 아닌 이 수치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갭 차이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종전에는 이 에어닥트나 파이프닥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적에 들어가 있었어요. 종전에는. 근데 현행법에서는 여기 빠집니다. 그리고 공용부로 넘어가면 공용면적에서는 엘리베이터하고 지하 대피소까지 공급 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엘리베이터 면적은 면적에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면적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공급 면적상에서도 차이가 나옵니다. 현행하고. 그리고 이 지하 대피소는 뭐냐? 지하 대피소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1층 밑에 보면 하단하고 1층하고 공간이 좀 이렇게 떠 있어요. 한 70cm에서 80cm 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창문들이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지하 대피소라고 해갖고 대피소 설치 의무기 좀 있었어요.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거기까지가 분양 면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등기상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현재는 이제 대피소라는 거는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지하 대피소의 활용 방법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예시입니다. 전용 면적 18평을 갖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거를 안목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한 1.4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5.8평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 이제 안목 지수로 저희가 계산을 한 방법인데요. 5.8평이 증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갭 차이를 더해주면 한 6.5평 정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평형대에 따라서 이건 18평 기준했기 때문에 평형대에 따라서는 1.4평서부터 한 2평, 매진 2평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허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서부터 랜드스케이프, 바닥에 대한 조경에 대한 디자인까지 저희가 좀 최근 트렌드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코로나 하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주거 문화도 변해갑니다. 주거의 공간도 변하고 주거의 형태,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거 문화는 특히
우리 단지의 주거 문화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커뮤니티도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층은 이런 최상층이 예시도입니다. 최상층은 이런 다락을 설치를 해서 다락에 어떤 이런 프라이빗한 마당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최상층의 어떤 공간들을 좀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층 부분은 일부긴 하지만 저희 단지는 1층 전체는 지금 피로티화 시킵니다. 전체 피로티화 시켜서 한 개층씩 다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일부 세대는 법적인 것 때문에 1층이 피로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1층에 이렇게 전용 마당을 설치를 해서 이런 베네핏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저희 지금 있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올 때마다 계속 보지만 그 주차 공간은 좀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초에 주차장의 한 모듈이 2.3m에 5m입니다. 현재 기준은 2.5에 5m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차량의 크기보다는 그 현재 차량의 크기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주차 한 모듈의 공간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현재 지하 주차장의 모듈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 모듈이 7.4m입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나 현행대로 한다 그러면 2.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대를 설치하면 8.4m의 모듈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동과 동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전면 철거를 해서 새로 지하 주차장을 꾸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상은 전체 주차장이 없는 공간으로 해서 지하로 다 주차장이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 주차장 공간이 좀 아까우니까 그걸 살릴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둥의 모듈 때문에 여기 세대가 안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받치고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이게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전면 철거해서 가는 게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 1층은 택배 차량들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높이로 확보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특화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 구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반대적인 어법이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근데 이제 반대가 됐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각 부분들로 공간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스마트 핸드폰으로 전부 이런 스마트 출입이나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 있고, 특히 1층 현관이나 커뮤니티 공용 현관에는 에어 샤워기를 설치를 해서 샤워를 통해서 각 세대로 진입하는 시설들도 이제는 장착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택 공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학생서부터 직장인들까지 재택 공간, 재택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재택 근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침대 옆에 책상에 컴퓨터 하나 놓고 애들 깨워서 그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입니다. 출입 보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주차장,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 차량이 딱 들어오면 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벌써 사람 온도를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사람은 게이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정문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또 세대 차량이 들어오면 각 세대별로 세대창이 들어왔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대가 각 동 위치로 주차를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 차가 들어온 게 지하 1층이 됐든 지하 2층이 됐든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우리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특화는 앞으로 이런 에듀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시니어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운동에 관련된 얘기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온라인 학습 많이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계자의 생각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집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부터도 집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에 그런 학습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이 요즘에 EBS에서 뭐 대입학력고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니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들도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어떤 이런 스카이라운지 쪽에 특히 이런 스카이라운지 쪽에 특히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1층이나 지하에 두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스카이 커뮤니티는 학습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 세대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맞벌이 직장인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그 건축 쪽에서 특히 도입하려고 했던 게 이 VR 가상 체험실입니다. 타단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없는데 이게 스크린 골프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이렇게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생긴 요런 뭐 수경처럼 생긴 요런 안경을 쓰고서 치매 활동에 예방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들에 공용 안마기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해서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공용 공간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앞으로는 노령화 세대입니다. 시니어 세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도 다시 재탄생해서 과거에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니어 센터가 아닙니다. 절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용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복개 공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상 주차장은 싹 없애고 어떤 이런 수변 공간이나 수영장이나 어떤 그런 각종 테마 공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안에서 내추럴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지 주변에 저희가 좀 사례를 좀 조사해 봤던 거예요. 제가 아까 강남의 계층들이 이제 강북으로 넘어오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그럼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부대시설, 스포츠, 커뮤니티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부대시설들은 이거는 뭐 각 단지별로 100%다 이렇게 설치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스포츠 시설들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요 실내 체육관 부분은 설치한 데가 있고 안 설치한 데가 있고 이렇게 되고요. 수영장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생각은 지금 요 수영장까지는 저희 단지에는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쪽 저희 앞으로 이 한강변, 한강변 쪽에 어떤 그 문화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층들의 수준이 이 정도의 퀄리티는 분명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 이 커뮤니티 시설 쪽에서도 대부분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연회장 이 두 가지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뭐 연회장은 굳이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은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설계자들의 생각입니다. 단지 게스트하우스가 뭔지는 용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각과 제가 또 하나 플러스를 드리면 저것은
자가격리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가격리시설로도.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다른 어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런 활용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랬을 때 단지 주민들도 자녀들이 어디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주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시설이지만 똑같은 용도지만 우리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조감도고요. 네. 일단 면적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해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전용 면적 85 미만은 28%를 늘리는 걸로 하고요. 8호 이상은 21%를 늘리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자가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 수치를 정했을 때의 이유는 적정한 분담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게 적정할 것 같다라고 설계자가 판단을 했고 정비업체에서 같이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대수는 현재 지금 각 9개 타입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187세대부터 47세대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34세대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평균 1.16대 내지는 1.39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6대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개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18평이 2개 타입, 그 다음에 25평이 한 3개 타입, 그 다음에 40평이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 면적은 이제 분양 면적, 등기상에 들어가 있는 분양 면적인데요. 이 2개 타입, 18평, 전용 18평에 되어 있던 전용 면적은 약 23평으로 증가가 되고 공급 면적은 30평대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전용이 25평 3개 타입, 공급 면적은 33평에서 35평. 요 숫자를 왜 틀냐면 기존에 이제 계단실 면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 대피소 면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요 3개 타입은 어쨌든 전용은 한 32평, 그리고 공급은 약 41평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개 40평대 타입 전용. 요것은 지금 49평에서 49평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용. 그 다음에 공급은 약 58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 신규 분양구는 29세대의 분양 면적이 약 한 65평 이렇게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분양분을 69세대로 넣었던 이유는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은 30세대가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0세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안 하기 때문에 시세가로 저희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29세대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금방 말씀드렸던 배치도면서 각 평별로 면적이 변화되는 부분을 요약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기존 동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축동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문에서 진입해서 바로 지하 램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존보다는 좀 동선이 좀 간략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 동선을 마련을 했고요. 후문 쪽에서 마찬가지로 후문 쪽에서 들어와서 바로 램프가, 요거는 기존 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좀 110동 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도로에서 바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지금 단지 안에 유치원 차량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후문 쪽에 폐차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유치원 차량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아이들이 바로 탈 수 있는 맘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맘스테이션 안에는
그 겨울철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그런 냉방장치나 이런 부분도 다 설비가 돼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동은 다 피로티로 1층은 다 지금 피로티로 다 구성을 합니다. 다 구성하는데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4개의 동, 이 동은 1층이 피로티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층을 빼게 되면 위로 한 층을 올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뒤에 그 전국 방향 일조사선들이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1층 세대는 아까 그 전용 마당을 좀 둘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좀 제일 관심이 있으실 부분들이 이제 그 유니트일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그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유니트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또 제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표 타입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기존 세대입니다. 요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용 면적 18평, 여기가 이제 101동과 102동에 위치해 있는 요 세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베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베이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3베이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과 침실의 위치가 저희가 바꿨습니다. 3베이로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가운데 거실이 오고 침실, 마스터존이 당초에 거실 방향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현관 방향은 이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계단실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되 주방 쪽은 기존에 그 침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이 한 배에 늘어나는 것을 남쪽으로 빼면서 주방은 좀 더 크게 갖고 가는 쪽으로. 단지 이 벽들은 저희가 그 앞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벽들이 기존 벽체를 이런 걸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상황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105동, 106동, 107동, 109동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25.7평,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33평에 해당되는 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베이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같습니다. 거실과 침실의 형태는 저희가 바꿨습니다. 당초에 옆에서 들어갔던 현관 출입문을 북쪽으로 내면서 가운데 거실을 주고 요걸 좀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주방의 형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평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벽을 통해서 이걸 가려가지고 이렇게도 주방을 갈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방의 형태를 이렇게 넓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침실은 3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거는 바꿔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설계한 게 나인원 한남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나인원 한남 제가 설계했고요. 나인원 한남 설계할 때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뭐냐면 독립코어를 두자. 고급 세대에는 고급 주거에는 독립코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우리 대우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계단실을 중간에 놓고 이건 계단실은 공용으로 씁니다. 문을 여기다 두고 이 엘리베이터를 단독으로 주면서 각 세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이게 그러면 각 세대의 전실로 그냥 전실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초에 계단실하고의 개념은 좀 다르겠죠. 이게 같은 그 공간을 두더라도 고급 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세대에서 생활할 때도 현관문 그냥 열어놓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 고장날 때 수리하면 요 문 열고 그냥 요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어 계획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건 전용 25.7평의 그 공급 면적 35평. 요거는 106동 타입입니다. 106동 타입은 두 개 타입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외곽에 있는 타입과 가운데 있는 타입 두 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투베이입니다. 투베이지만 마찬가지로 3베이를 진행을 하고 각 독립코어를 유지해서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기존에 여기 지금 침실 2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살리지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재택 공간, 서재나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방이 지금 당초 3개에서 지금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그렇게 좀 활용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 없는 데는 이제 그 옷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두 개 타입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타입이 지금 3베이가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그 옆에 동하고 붙어 있는 이런 턱들을 좀 이용해서 그 채광이 될 수 있는 방들을 좀 만들어 주면서 지금 마스터존 쪽에 마스터존을 좀 강화하는 타입으로 해서 이쪽 앞에 파노라마 뷰가 형성이 되는 서재를 좀 만들자 해서 이거는 별도의 2형 타입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대 또한 독립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실 또한 거실도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지금 커져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 40에 분양이 49평, 네, 거의 50평대가 되겠죠. 이거는 당초에 3베이로 평면이 되어 있던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초에 3베이였던 부분을 3.5베이로 0.5베이는 더 늘렸습니다. 0.5베이를 늘려서 가고요. 당초에 주방식당에 있던 공간을 이쪽으로 빼면서 그 위로 공원이 보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방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가 좀 더 자유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별을 했고요. 여기 세대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 이후 구조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요 벽체, 기존에 있는 요 벽체를 헐어서 이 마스터존이 이쪽으로 설계자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마스터존이 이리로 넘어가고 이 주방하고 식당들이 이쪽으로 해결이 되면 오히려 좀 친근한 공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설계자의 대안이 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많이 구조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면 저 부분들은 좀 개선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103동, 여기 좀 두 세대가 있는, 한 층에 두 세대가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대를 해결할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코어 형태가 이런 세모난 공간, 사각형 형태의 이런 사공간이 생기는 공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구조를 저희가 막 털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수하면서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의 유니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초에 3베이였던 게 이제 4베이로 정비가 되고 각 세대로는 독립화하고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여기는 거의 뭐 50평대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존을 많이 강화시키는 침실과 그다음에 드레스룸과 안방, 그래서 마스터존을 좀 많이 강화시키는 형태로 좀 여기를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하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철거를 통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1블럭, 2블럭으로 나눠 봤을 때 1블럭에서는 층당 284대 66대 284대 66대 뭐 이런 식으로 주차는 지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1블럭과 2블럭 사이에 이렇게 좀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사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하수, 상수 이런 관들이 2블럭 쪽으로 1블럭과 2블럭이 이렇게 같이 지나다니는 공동구인데
이거는 제가 뭐 서울시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봐가지고 두 단지에 고액 동선만이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단지에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협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지하에서도 같이 좀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카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늘 맨 최상층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신축동에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축동, 백오동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지만 신축동 상부에 스카이 카페하고 하늘정원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축동에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학습 공간, 이런 학습 공간들이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저런 용도는 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민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25m 두 개 레인입니다. 두 개 레인이고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수영장 설치하면 이 어린이 풀장이 없는데 어린이 풀장은 별도로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같이 놀 수 있게 하고 요 실내 수영장 이 외곽에는 골프 연습장과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를 같이 설치하고 그 주변에 사우나라든가 라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위에 천장은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좀 하늘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단지의 품격이 한 두세 단계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업체 간단히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인원 한남은 제가 직접 설계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반포 주공 1, 2, 4지구 한진사 서울숲 프리마제 이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원밸리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요거까지 저희 회사가 설계한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 실적을 제가 자랑하고자 한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이 고급 주거단지에서 적용했던 아이템들 그 다음에 우리 단지에서 필수적으로 이것까지는 우리 단지에서는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템들은 분명히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저희가 건축가들이 주거 공간에서 한 가지는 없앴습니다. 뭐를 없앴냐? 장독대를 없앴습니다. 장독대를 없애고 거기에 김치냉장고 자리를 만들었죠. 앞으로는 그 주거 공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 앞으로는 가전제품은 작아집니다. 세탁기, 과거에 쓰던 세탁기는 이제 없어지고 그게 소형화됩니다. 그 대신에 단지 안에 공용 세탁실을 만들어서 대형 빨래는 거기서 합니다. 집안 안에는 소형으로 만들고요. 냉장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100포기, 200포기, 300포기에 대한 엄청난 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이제는 작아집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주거 공간은 많이 변하게 될 거고 과거서부터 왔던 그런 공간들이 이제는 축소가 되고 다른 용도로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 대신에 옷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커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장롱 하나로 다 해결했지만 이제는 옷방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거고요. 아까 제 지하 대피소를 골조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세대 창고를 다 만들 겁니다. 세대별 전용 창고를 만들 겁니다. 캐비넷 타입으로. 라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라카인데 그거보다 큰 거. 그래서 세대 전용 창고를 만들어서 집안에서 쓸 수 없는 물건들은 임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라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계자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